마지막 시간 2월달 마지막 수업 1, 2월 마지막 수업. 아싸. 종이학 만들어 왔어? 수업 끝나면 이렇게 그 비행기 던져야 되는데 조금 있다 종이 비행기 하나씩 접어. 접어. 야, 그 먹던 종이로 접지 말고 있냐나. 좀 이쁜 종이로 저 카라멜 종이 먹던 종이로 접고 재활용하려고. 또 여러분들을 또 다 너무 많이 와갖고 좀 여러분들 응원하려고 또 한 명이 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좀 들어보세요. 교육학 됐다 잘 맞아가지고 저 새끼 자랑 뒤지게 할 거예요. 19점 맞았대. 19점. 자, 이리 와. 심 선생님 이리 와. 여기. 안녕하세요. 네.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굉장히 떨리는데요. 저는 일단 이번에 2015학년도 일반사회로 충남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2년 정도 수강을 했어요. 작년이랑 재작년에 김희식 선생님 강의를 수강을 했고, 뭐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뭐 합격 수기를 들려주러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 새로운 거 얻어갈 만한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없을 거예요. 근데 공통된 거는 그런 거죠.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거랑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랑 결국에 일맥상통하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처음부터 꾸준히 해야 되는 거랑 여러분들이 계획 세웠던 거 잘 실천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 지금 벌써 당장 1, 2월인데 처음에 먹었던 마음가짐이랑 지금 상태랑 보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처음 마음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도 처음처럼이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그것도 좋아하고요. 네, 처음처럼이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 지금 마음으로,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도 뭐 합격하시겠지만 하셔도 지금 마음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제가 지금 공부 방법 오늘 말씀드릴 거랑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말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 수기를 제가 쭉 읽어봤는데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거는 꼭 선택해서 알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제 작년보다 재작년 처음 여기 수강을 할 때는 그냥 월화 교육학 공부하는 날만 나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 외에는 절대 손도 안 댔거든요. 원래 뭐 제가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이냐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이 시간에 나와서 충실하게 공부만 하고 가자. 그 나머지는 손을 절대 대지 말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학교에서 보면 내신 딸 때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죠. 그렇게 했더니 초수 때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18.33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공부 방법을 달리해서 해봤더니 어떻게 운 좋게 19점을 맞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런 사람도 됐는데 나라고 못할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기에 통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 근방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초수 분들부터 장수생까지 여러분들이 계실 건데, 공부할 때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많이 외롭고 그러시죠. 네,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공부했냐면 저도 이제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이날 오는 날이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사람 구경할 수 있는 날이고 저 유일하게 그런 날이어서 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즐겁고, 이 시간은 쉬는 날이었어요. 오히려 저는 쉬는 날을 따로 두지 않고 월화 교육하고 나면 오후에 쉬잖아요. 저녁까지 그날은 그냥 편하게 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더니 그런 점수가 나왔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다시 마음을 잡고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많은 그 수기를 보니까 글쓰기를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글쓰기 스킬을 얼마나
갈고 닦는 게 좋은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그거를 보면 가장 문제는 그거 같아요. 이제 글쓰기를 빨리 써보고 싶고 그런 거에 대한 답답함 그런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그 중에는 선생님께서 너무 이제 이론 강의를 충실히 하시다 보니까 좀 답답하셔서 잠시 뭐 외도를 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시험적으로 준비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쓰기는 교사라면 일단 글쓰기를 자기가 지도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실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격하고 나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도를 걷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업이 좀 다소 지루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결코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가고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잘 쓴다는 거 글쓰기 잘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앞에 계신 분 어떤 게 글 잘 쓰는 글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지금 어려워요.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잘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약간 있어 보이게 쓴다는 말도 있겠지만 일단 내용이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기 생각 그리고 이게 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기 생각이 담겨 있는 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글쓰기 스킬 같은 거 솔직히 다른 분들 강의도 많이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한 달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수업을 들을 때도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코멘트도 달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내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2차도 지금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해보니까 따로 준비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1차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이 많이 고민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 교직관을 조금 담아서 글을 충실히 써보는 거 정도를 걷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이제 정리 부분이었어요. 뭐 서브노트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종 자기 학습 바인더 같은 걸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블로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꼼꼼한 사람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이거 굉장히 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귀찮고 힘든 작업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부분이 물론 맞아요. 그래서 단권화를 시켜서 내 것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 남자 선생님들도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래서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았고 그 책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뭐 팁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요새는 그렇게 말 안 하죠. 뭐 팁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거 전부 다 적어놨어요. 저만 보기 좋게.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 이거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만들어 놓고 내가 뿌듯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많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자기가 볼 수 있게 정리하는 것 그리고 자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은 뭐 문제 같은 거 나눠주실 거고 나중에는 개요도 같은 거를 짜서 이렇게 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학원에서 마치고 간다 생각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별도로 뭐 정리하지 않았고 학원에서 충실하게 이것만 끝내고 간다라고 하고 갔고 나머지는 다 제 책에 정리해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책을 막 다 들고 다녔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논술지도 책이라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요만한 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는 좀 얇고 해가지고 개요도도 정리도 돼 있고 뭐 예시 문항도 나와 있어서 들고 다니는 게 되게 편했는데 사실 네 그래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이시고 교수님께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뽑는 것보다 좀 낫기도 할 거고 잘 써진 글 예시글 같은 것도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썼나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작년에 모의고사를 3번 볼 때 이제 3번을 첨삭을 냈는데 2번이 제게 뽑힌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네 이게 자랑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얇아서 들고 다니기 편해서 그냥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책 여러분 되면 굉장히 더워요. 그걸 막 여기 이고 오려면 정말 무겁고 막 등줄기에 땀이 가득 차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가볍게 그 정리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자기한테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외우는 게 중요한가, 그리고 암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게 지금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힘든 작업인데, 교육학이 정말 외울 것도 많고 해야 될 분량이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 당장 어제 공부했던 내용 핵심 키워드라는 거 다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잊어야, 망각해야 사람이 정신 건강에 되게 좋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결코 다 외울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했던 부분, 교수님께서 뭐 수업 중에 말씀하셨던 건 다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해를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좀 쉬운 방법은 예를 드는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노래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예예예 그런 노래 하시면서 예를 들면 예를 든다, 이렇게. 저 그거는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무슨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도 쓸 말이 이렇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 같은 경우에 이번 시험처럼 많은 분들이 학습 조직 그 네 번째 문제 보고 되게 멘붕이 오셨다고 했어요. 저도 살짝 그랬는데요. 쓸만한 키워드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쭉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러이런 말로 쓰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해했던 부분을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평소 생각했던 거 가지고 풀어서 썼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런 말로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듣진 않았고, 그 제 옆에다가 제 생각을 좀 코멘트를 달았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멘트도 달아보고, 제 생각에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 혼자 책에다가 대화하듯이 이렇게 코멘트도, 저만의 코멘트도 적어놓고 계속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다른 친구랑 스터디를 할 때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계속 물어보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했던 시간이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교육학 한 3번 정도는 돌려야 이제 약간 틀이 잡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돌리는 거는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 3번 정도 돌리고 나면 이제 틀이 잡히면 외워지는 게 빠르거든요. 마지막에 하셔도 되니까 지금 초조하게 다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말씀 재밌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게 듣고 나중에 가서 여러 번 반복하면 된다. 그래서 암기하는 거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해하는 것에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근데 스터디예요. 아직 스터디 안 하고 계시죠? 하고 있어요? 네. 스터디를 할 때 저는 그 학원 강의 커리큘럼이랑 좀 비슷하게 짜봤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처음에 암기하는 거 있고, 중간에 뭐 단문 쓰기 이렇게 있고, 모의고사, 뭐 첨삭지도 이런 게 있었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3월부터 스터디를 시작했는데, 2달간은 이해하고 서로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요짜기를 했어요. 저는 단문 쓰기 이런 거 안 하고 저희 스터디 나름대로 이제 문제를 딱 저희끼리 만들어냈어요. 그 범위 내에서 각자 문제를 만들어 와서 개요를 짜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첨삭하고 지도하고, 마지막에는 2명밖에 안 남더라고요. 모의고사를 볼 때 되니까 다 떠나고 둘이 남아가지고 서로 암기했거든요. 계속 다시 처음부터 알려주고. 그래서 그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좋았던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이해하기 스터디를 할 때는 양식을 만들었어요. 양식을 만들어서 이 분량을 서로 조원들끼리 나누고 각자 이제 한 장에 요약하기를 했어요. 요약하기를 해서 핵심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씩 질문 만들어 오기. 마치 문제 만드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 꼭 하나씩 만들어 와서 한 스터디를 2시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우연치 않게 나이가 제일 많아서, 지금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제일 많아서 제가 약간 조장처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해와야 될 부분까지 일단 저는 완벽하게 다 해와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 중간중간에 이제 시사 자료라든지, 그리고 뭐 논설 같은 거 있죠, 사설 같은 거를 제가 한 4편 5편씩 편집을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친구들한테. 보면서 그거를 다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꼼꼼하게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나중에 토론도 해보려고 했지만 그건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게, 이게 중간중간마다 듣는 교육계 소식이 있잖아요. 이게 2차 면접 때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고 하니까, 뭐 그걸 신문을 가지고 뭐 분석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첨삭 지도 하는 게 서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하실 건데 그게 도움이 엄청 되는 게, 다른 사람들이랑 할 때 저보다 잘 쓴 사람의 글을 보면 굉장히
아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도움을 얻게 되고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부분을 보면 이걸 고쳐주는 과정에서 자신이 굉장히 성장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2달 정도 그 스터디를 하다 보면 조언들 수준이 다 비슷해져요. 이제 못했던 분도 올라오고 그때 되면 이제 느끼는 게 약간 이제 좀 더 지적인 자극을 받고 싶다, 조금 더 우수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주의할 거는 나태해지지 말고 그대로 반복해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몸에 체화되도록. 그리고 이거는 좀 스터디 할 때도 지금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말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해요. 자기가 배우는데. 그리고 다른 분들이 지적하는 거, 특히 이 글쓰기 같은 건 여러분들도 혼자 쓸 때는 막 공들여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찌됐든 내 새끼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 근데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반박하고 싶고. 그래서 재작년 스터디를 할 때 제가 이제 글을 써온 것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런 부분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을 하려고 이제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딱 그 순간 막혀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써졌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이 사람은 왜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그냥 썼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 내 탓이오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뭐 더 나은 부분 알려주는 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니라는 거. 왜 배워서 남주냐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워서 남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터디를 좀 충실하게 운영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글쓰기 첨삭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공부 방법 같은 게 맞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들으세요. 꼭 제가 말하는 게 뭐 진리는 아니니까요. 여기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뭐 안타깝게 떨어진 분들도 계실 테지만 뭐 그분들이 결코 저보다 뭐 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 저도 특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합격자들이 전해주는 노하우 같은 여러 가지를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좀 간략한 내용이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합격 수기를 발표하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가장 제가 해드렸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더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문제가 뭔지도 알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약간 용기를 드리고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저는 좀 가슴 벅찬 일이고 영광이거든요. 사실 작년에 합격 수기를 발표하러 오신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 간절하게 생각해봤고 이렇게 소망이 이루어지기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되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직관 그리고 왜 임용시험을 지금 공부를 하는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곰곰이. 제가 이제 뭐 취업 다른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임용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술자리에서 이렇게 꼭 해보는 얘기가 있거든요. 너는 왜 교사가 되려고 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되겠다고 하는 이유를 잘 들어보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도 그걸 계속 해 나갈 수 있겠냐? 학교 현장에 나가서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을 텐데도 꿋꿋이 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각오를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꿈이 있는 공부가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꿈이 있어도 여기 공부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힘든데 저도 이제 지금도 뭐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군대 갔다 온 꿈 또 꾸잖아요. 다시 군대 가는 꿈. 저도 요새 가끔 꾸는데 저는 요즘에 드는 거는 지금 합격한 것도 약간 꿈 같아서 지금도 이제 공부했던 거 작년 1년 이렇게 싹 되돌이켜 보면 자다가 잠이 확 깨거든요. 그만큼 이제 고된 작업이기도 했고 이제 지금 합격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비춰지지. 진짜 저 막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2차 준비하면서 지금 합격했다고 1차 합격했다고 내년에 또 하리라는 보장 없다. 간절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 나태해질 때 서로 독려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1년간
했던 거 한번 생각해봐. 돌이켜 보니까 막 어떤 여자분들 눈에 막 눈물이 송골송골 맺히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 힘들어도 꿈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약간 그동안 저는 사수에 됐는데 삼수할 때까지는 올해 안 되면 진짜 안 돼, 저 한강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절실하게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할 때는 올해 안 돼? 그러면은 뭐 내년에 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인생의 좀 방향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선택을 이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합격하는 시기는 별로 저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편하게 먹고 공부하는 게 조금 여유를 가졌던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시험 불안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워킹 메모리인가요? 거기서 불안이 많아지면 그쵸,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하기도 어렵고 해서 시험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했고요. 지금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 어떻게 풀릴지 모르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시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 가지시라는 거. 저는 이제 노량진을 올라왔을 때 저 혼자 좀 다짐했던 게 있어요. 절대 컵밥은 먹지 않으리라는 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추리닝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제가 흐트러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한다고 그런 공감하시죠 많이.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건 농담이었고 어차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지적 뭐 너 어떻게 하니 이렇게 위로하는 말이 사실 그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신감을 스스로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무진 애를 썼고 작년에 어떤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이 교육학에서 뒤풀이 한 적이 있었어요. 뒤풀이 할 때 이제 저는 약간 교직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적인 걸 가지고 있었고 뭐 참교육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이상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술자리에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교직 사회가 원래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이고 그렇기도 한데 내가 저기 뜻을 펼칠 수 있는 뭐 지원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학교 교직 가도 굉장히 무기력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괴감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스스로 무력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술 혼자 퍼마시고 집에 가서 엄청 울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주위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바른 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이렇게 계획하라고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 주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절대 자신감 잃지 말라는 거. 지금 약간 작년에 불합격한 거 그거 잊기가 어렵겠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초수 저 이번에 합격하신 분 중에 40살에 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릴지 모르고 그러니까 절대 자신감 잃지 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가시라는 거. 아까 제가 처음처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힘들면 처음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공부할 때도 그리고 앞으로 교직에 나가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 합격한 수기를 말씀드리는 이런 심정을 이제 계속 가지고 가겠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바른 마음 가지고 말도 이제 바르게 쓰고 바른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데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미래 불안한 거 당연하고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일이고요. 저도 이제 합격을 하기 전에는 올해 시험이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근데 합격하고 나서는 이제 앞으로 또 다른 걱정이 또 오더라고요. 지금 아직 오지 않은 먼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 쓰고 고생하시지 말고 뭐 당장 오늘 공부했던 게 잘 안 됐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오늘 당장 가면 점심 뭐 먹을지 이런 걱정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앞에만 보고 묵묵히 걸어가세요.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지금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기회비용 중에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여기를 와서 공부를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좀 앉아서 버티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미래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작업에 충실하시는 게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뭐 제가 합격 수위를 들어보니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뭐 결코 저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중에서 이제 저보다 더 훌륭하게 되실 분들도 많을 거고요. 저는 되게 별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오래 되실 거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저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뭐 나중에 교직에서 특히 뭐 충남에서 또 만나게 되는 분들은 저 좀 아는 척 해주시고 그냥 저 1년 먼저 된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도 해주는구나. 나도 나중에 다른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거나 그런 부분 있으면 이제 질문해 주시고 이제 나가면 저쪽에 앉아 있을 테니까 와서 좀 사진도 찍어드리고 할게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질문을 조금 받아볼게요. 네, 궁금했던 부분이나 좀 없으세요? 네. 체력 관리요. 그 운동 같은 걸 평소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집에서 웨이트 같은 걸 하루에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한 건 아니고 분명 여름이 될 때 한 번 꺾여요. 체력이 딸리고. 근데 그때까지는 막 전력 질주를 하는 건 조금 힘들다고 보거든요. 지나서부터 약간 이제는 먹을 것도 많이 먹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때까지는 계속 운동을 했고 저는 취미가 이제 드럼 치고 이런 게 좀 취미여가지고 집에서 1시간씩 매일 드럼 치고 놀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땀이 나고 그래서 운동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틈틈이 운동을 하셔도 좋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체력을 뭐 운동하는 시간을 따로 두지 않아도 여름 전까지는 너무 이렇게 체력을 소모하지 않도록 비축해 두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세요? 네. 임용이요? 그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저는 이 직업을 선택할 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이 세상에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작년에 이제 4월 16일 그 이후에 저는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이 교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좀 좋은 것은 무엇일까? 가장 가치 있는 건 무엇일까?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 됐고 그리고 교직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직업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코 이게 뭐 보수라든지 안정적이라는 것은 저한테 되게 중요하지 않았었던 문제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절정 경험 같은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군대 조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무력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교육생이 저한테 이제 자대 가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도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이대윤이라고 그 친구 이거는 편집해 주시고요. 자, 그 친구가 이제 보냈던 편지를 받아보면서 이거다라고 느꼈거든요. 굉장히 뿌듯하고 이런 걸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진심으로 좀 뭐 아이들이 좋아서 이런 건 좀 나중에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 좋아합니다만 저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좀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이것도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하고 싶었어요. 네. 교직이 서고 싶었던 것은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 이 사회를 바꾸는데 좀 좋은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아무 질문이나 해도 괜찮아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치지 말고 끝까지 힘내시고 반드시 올해 될 거라고 마음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진심으로 여러분들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됐다 많이 써갖고 왔네. 수고했어. 예. 많이 준비했으니까 뭔가 맨날 뒤로지겠지. 아무튼 자 바꿔주시죠.